혹시 여러분 장공지라는 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장공지라는 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구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지난 9월 15일 전투기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및 활강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미사일이 아닌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장공지는 현재 탐색 개발 단계인데요. 이번 시험은 F4 팬텀 전투기에 탑재돼서 이 전투기에서 딱 떨어진 다음 날개를 펼치고 표적까지 활강해서 사격하는 겁니다. 이 활강이라는 것은 엔진을 켜지 않고 글라이더처럼 바람 타고 쭉 가는 건데, 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장공지는 그동안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미사일을 대체하고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더 긴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장공지가 성공하면 장공지 자체의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이 미사일을 탑재하게 될 KF-21 보람의 수출 경쟁력 또한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F-15K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로 처음에는 보잉의 AGM-158 JASSM, 줄여서 재즘. 근데 문제는 이걸 수입하고는 싶은데 수입을 못해요. 무장 통합 문제가 생기는 등 하여간에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도입한 타우러스 350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 최고속도 마하 0.95, 중량 1.4톤, 길이 5m, 탄두 중량 480kg으로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수장 미사일입니다. GPS 독립형 항법 체계 운용과 초저공 비행으로 높은 임무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고 엄청난 관통 파괴력 등을 인정받아 라고 업체에서는 얘기합니다. 현재 그리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에 탑재해서 사용 중이죠.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 사업으로 F-15K 전투기에 운용할 수 있는 타우러스 350K를 도입합니다. 2016년에 전력화를 하고 현재 약 270여 기 정도가 운용 중인데요. 2차 사업이 바로 이번에 항공기 분리시험을 거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 사업인데요. 2018년 ADD 주관으로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가 이후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는 물론이고 타우러스 350K를 만드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타우러스를 만든 업체에서는 이 타우러스 350K의 무게와 길이를 줄여 KF-21 보라매와 함께 FA50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타우러스 350K-2를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아덱스 2019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실물 크기 모형이 공개됐는데요. 이 국산 장공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타우러스보다 약간 작고 짧을 뿐 정밀도와 스텔스 능력은 각보다 그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무기가 그렇지만 사실은 만든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예. 사실 개발을 선언한 다음에 이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기간을 맞출지 의문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재즘 미사일의 경우 개발에서 성능 검증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죠. 특히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MBDA와 스웨덴 사브의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했죠. 두 회사 모두 미사일 및 전투기 체계 통합 노하우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도 실제 개발까지 7, 8년은 걸렸죠. 이번 항공기 분리시험 성공 발표가 나오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독자 개발은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에 보란듯이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했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깜놀할 만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한 달 전까지도 이거 되겠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한 달 안에 그게 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무기의 보안 유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정보를 흘리는 사례가 많아요. 미국의 스텔스기 F-117만 해도 개발 중에 일부러 가짜 정보를 흘려요. 이런 엄청난 신형 전투기 개발 계획이 유출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의회에서 어떻게 하니 이런 국가 기밀이 유출이 되었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정작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면은 진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거죠. 보안 유지가 쉽지 않겠다 싶을 때는 역정보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달 이전에 그렇게 걱정하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개발이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활강 및 분리가 된 거니까 뭐 그 이외에도 뭐 유도 능력이라든가 뭐 경로 설정 뭐 등등 아직 갈 길이 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일단 해결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2021년에 탐색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체계 개발, 가망 인증, 테스트 등을 거쳐서 2029년 전력화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10년 걸렸네요. 개발이 완료되면 KF-11 보라매 등 여러 다른 기체에도 탑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브나 엔비디아나 항공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본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7, 8년, 10년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10년 정도 걸린 거다. 라면 그래도 칭찬할 만한. 그럼요. 해본 적이 없는 걸 한 거니까. 뭐 물론 아주 우리 기술만 갖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일부는 해외 기술이 뭐 도입됐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감안해도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특히 이런 이 공대지 유도탄 같은 무기는 투입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게 일종의 총알 같은 거거든요. 현대전에서는. 이게 총알을 수입할 수 있어도 총알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뭐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국산화했다 이런 거보다는 유사시에 우리에게 정말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전략 물자를 국산화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만 봐도 사실 원하면은 미국에서 각종 유도 무기를 수입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열심히 국산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유도 무기들의 국산화는 단순히 수입이 되냐 안 되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그 장공지 같은 경우에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나요?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 국산화율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요는 우리가 주도해서 체계 통합해서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품의 몇 프로가 국산이냐 아니냐 그거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 좀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냐 생각합니다. KF-21 보람에 FA-50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공군력상에서의 어떤 전력 증강, 유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엄청난 거죠. 이게 지상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보다 하늘에서 쏘는 게 더 예측이 어렵고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하늘 같으면은 정말 지상에서는 그 위치의 한계 때문에 타격 못하는 목표들도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파파이 미사일인데 이런 걸 봐도 이스라엘이 정말 옛날부터 이런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렸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특히 2021년도에 이런 무기 체계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홍 편집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이쪽 기술에 투자를 해왔던 게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방력의 어떤 방향이 억제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느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장 전쟁이 날 경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전쟁이라는 게 확실히 안 나게 처음부터 차단을 하겠다 좀 이런 느낌? 그 좀 더 어떤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해요.